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진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이비인후과 심예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직접 겪은 코로나 경험담 그리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심 교수님 최근에 코로나 걸렸다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네, 저도 걸렸습니다. 부스터까지 네. 다 맞았습니다. 근데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네. 걸리셨어요? 저는 3월 중순쯤에 네. 걸렸습니다. 저도 3월 중순쯤 걸렸는데 그때 한 막 40만 명, 50만 명 나올 네, 때 맞아요. 그때 걸렸었고 아이가 처음에 열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고 저는 이제 밀접 접촉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PCR로 양성이 돼서 확진이 됐는데요.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에 증상 있으셔서 검사 받으신 거예요? 네, 저는 목이 좀 계속 칼칼해서 집에서 자가키트로 검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계속 양성이 나와서 근처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신속항원 검사로 진단 받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편도절제술을 받아서 그런지 막 목이 엄청 아프고 이런 거는 없었는데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서 나중에는 결국 목소리 안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증상보다 저는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열이 되게 많이 났고 그게 타이레놀이나 뭐 다른 진통소염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좀 고생했었습니다. 증상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열나고 춥고 떨리고 그다음에 인후통이 심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침상 필 때도 힘들 정도로 아픈 인후통은 진짜 처음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렇게 하면은 증상이 경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인 것 같고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오미크론이 더 경하다는 거는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폐렴이나 뭐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다는 얘기지 아프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격리 기간 끝나고 나서 뭐 증상이 혹시 계속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좀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콧물이 계속 나고 기침, 가래가 한 3, 4주 정도 지속이 됐던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콧물이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 나는 거 있잖아요. 후비루라고 후비루, 하는 네. 증상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롱코비드라고 네.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롱코비드에 또 다른 증상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후비루보다는 좀 마른 기침이나 피곤한 증상이 더 오래 갔던 것 같고 증상으로는 뭐 많이 피곤한 그런 증상 그리고 흉통 또 뭐 숨이 좀 찬 증상 관절통 좀 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이제 냄새가 안 난다거나 뭐 미각이 좀 변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후각 변화나 미각 변화에 대해서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나 아니면 경구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복용이 좀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 있는 경우에 이제 이비인후과 방문하셔서 상의를 하시고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막힘이나 뭐 호비루 있는 경우에도 비강 스프레이가 좀 도움이 됩니다. 마른 기침이 계속 나는 경우에 이제 기침약을 복용을 해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흡입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흡입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좀 며칠씩 좀 길게 사용하시면 목이 쉬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뇨작용 때문에 점막이 많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안 좋거나 하실 때는 당분간은 안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기침이 오래돼갖고 흡입제까지 썼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들어가 있는 흡입제는 네, 쓰고 맞아요. 나면은 꼭 입을 헹궈 주셔야지 이제 캔디다 같은 게 안 네네네. 생기고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최근에 기사들 보니까 동물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네. 있다 이런 기사들도 봤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교수님도 이제 고양이 네. 키우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감염 기간 동안? 안 그래도 이제 확진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본 게 이제 고양이한테 옮길까봐 그 지침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나온 권고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간의 전파보다는 동물이랑 사람 간의 전파는 좀 희박하다고 하고 그리고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걸리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아주 경증인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집에서 이제 같이 지낼 때 마스크를 쓰고 지내고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후로 좀 손을 씻어주고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건 좀 피할 거를 권하고 있어서
그냥 사람 간에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제 먹는 치료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처방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또 좀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네. 먹는 치료제는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코로나 초창기에는 이제 개발된 약은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해서 주사약이 있었는데 이제 네. 주사약은 아시다시피 입원해가지고 네. 주사로 맞아야 되니까 이제 사용이 제한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먹는 치료제로는 이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가 이제 긴급 승인돼서 쓰이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인플루엔자에서도 이제 타미플루 모든 사람한테 처방하는 건 그쵸. 아니거든요. 네. 이제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제 보통은 약을 처방하고 있고 이 약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주로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은 기저의 질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처방을 권고하고 있고요. 다만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당 의사랑 그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기 전에는 충분한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가지 약제 다 이제 하루에 2번 그리고 5일 동안 이제 식사랑 상관없이 드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부작용을 아마 제일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주 중대한 부작용은 크게 보고되지 않고 주로는 이제 오심이나 구토, 설사 같은 이제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급증하면서 좀 이게 이제 앞으로 좀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질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실 감기를 가볍게 보는 이유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기도 점막에만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중증으로 폐렴 같은 걸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들 가볍게 생각하는 건데 오미크론이 이전의 변이들에 비해서는 폐렴으로 진행하는 정도가 더 적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고령층에서의 확진 비율을 좀 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 같은 경우는 중증으로 진행할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감기처럼 볼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보면 확진자 감소 추세에 비해서 중증으로 진행된 사람들의 그 감소세는 좀 더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변이가 또 그 병독성이 좀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에는 다시 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감기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고 나서는 이제 조금 다들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전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빨리 걸리고 뭐 나아버리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아직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상이 생각보다 경미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위험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 방역은 좀 느슨해지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방역은 계속해서 좀 지켜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마스크를 잘 쓰는 건데 좀 실내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좀 밀집된 환경이고 여러 사람에게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신경 써서 마스크를 코와 입을 다 잘 가리고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착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다른 추천하시는 예방법이 있나요? 저도 마스크 쓰기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초창기만 하더라도 손 씻기 중요성 굉장히 강조됐었거든요. 손을 비누로 잘 씻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감염을 다 막을 수가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너무 이렇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그 손 씻기의 중요성을 점점 잊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씻기, 특히 비누를 이용해서 잘 씻는 거,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간편하게라도 소독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많이 줄어들고 좀 잠잠해지는 추세기는 하지만 아픈 거보다는 건강한 게 좋으니까 다들 그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직접 겪은 코로나 경험담 그리고 후유증 대처 방법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주관적인 경험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유튜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